실기공학과 2014-1463 함진경입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이번 과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 발표 자료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을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해보자면요.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 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생각을 한다던가 뭐 내가 이제 그걸 학습하고 막 그런 거를 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인공지능을 검색해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온 영화인데요. 제가 이거를 정말 작년에 봤기 때문에 정말 더 생생하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채피는 어떤 이제 연구원이 이제 계속 노력을 하다가 만들어낸 로봇인데요. 일단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인공지능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채피는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로봇을 이제 가만히 있다가 뭐 연구를 해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아기처럼 사람을 처음에 본 어떤 갱스터들한테 들어가게 돼서 지금 막 옷도 지금 막 갱스터처럼 꾸미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막 거기 갱스터 중에 한 명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뭐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갱스터들은 사실 이 채피를 이용해서 채피를 무기로 사용하려고 채피를 데리고 온 거였지만 채피는 거기서 이제 가족 애를 느끼고 이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네, 여기 줄거리에서 봐도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고 성장하는 로봇 채피를 탄생시킨다고 합니다. 여기 줄거리는 이제 그런 식이고요. 채피가 이제 겪는 일들을 다룬 영화인데 마지막 결론을 말하자면은 채피를 구하려고 그 채피가 엄마라고 부르던 여자 갱스터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사실 죽죠. 근데 죽는데 그 여자의 영혼을 다른 로봇 몸 안에 넣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그 로봇으로서 이제 다시 삶을 살면서 이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네, 그것도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거죠. 사실 이 영화는 좀, 네, 아무튼. 또 여기 나왔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모차르트보다 빨리 작곡하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작곡한 음악을 알고리즘 뮤직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이제 모차르트, 뭐 베토벤과 같은 작곡가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인공지능도 이제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AI라고 하는데요. AI가 작곡한 게 사람이 만든 것보다는 아무래도 감성적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치만 이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기술적으로 더 이제 뭔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뭔가 특별한 음악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인공지능을 해서 뭐 그런 뭐 시간이나 에너지 같은 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게 어떤 코프 교수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왜 어떻게 이렇게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되었냐면요.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지능을 통해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적용한 기술인데요. 얘는 이제 컨볼루셔널 신경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음악의 특성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어떤 인간의 뇌와 같이런 신경망의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음악의 특성을 파악해서 작곡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기능은 아까 인공지능이 정의를 내릴 때 이제 학습을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변형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음악을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죠. 아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인공지능은 이제 컴퓨터와 그 다른 분야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접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분야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그 여러 분야에서 그 인공지능을 이제 도입을 하여 문제풀이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 자연 언어 처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자동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또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컴퓨터와 사람이 대화를 할 수도 있도록 그래서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두 번째로 전문가 시스템인데 그런 분야에서는 컴퓨터가 인간이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의사가 사람을 진단을 내린다던가 구조를 추정한다던가 뭐 보험료를 판단해 준다던가 그런 거를 이제 대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곡 자연 처리 이런 거보다 가장 먼저 발전한 거죠. 네, 인간 대신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대신하는. 다음은 이제 컴퓨터가 TV 카메라를 통해서 잡은 영상을 분석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카메라가 저를 이제 잡고 얘는 이제 함진경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하는 걸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도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그거는 매우 복잡하고요. 복잡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화면으로 비쳤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음성으로 했을 때 그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로봇 공학 같은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이제 로봇 청소기만 해도 눈에서 이제 보고서 저건 이제 피해야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인공지능이 로봇 청소기에도 들어가 있구나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이폰에다가 인터넷 검색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또 네이버 인터넷 검색 이러면서 바로 뜨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은 이론 증명입니다. 수학적인 정리를 이미 알려진 사실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증명하는 과정으로
네, 이제 추론하는 과정이죠. 수학 같은 경우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컴퓨터가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많이 적죠. 그래서 그런 거에 또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동영상을 볼 텐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시들 동영상입니다. 192개 정도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서 192개보다 더 많은 결과가 돼서 정말 그리고 이 사회적인 없는 분들, 좀 불편하신 분들 상품을 준비를 했고 장영실이 많겠고요. 그렇죠. 나오고 있다. 여기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spell the end of the human race. Here we go. 2011년 미국 최고 TV 퀴즈쇼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대결. 인공지능 왓슨의 승리였다. My past Jeopardy experiences have been great, but 아이고. we weren't really weighty with this kind of technological.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랑 왓슨이랑 이제 퀴즈 대결에서 굉장히 많이 우승을 거둔 남자와의 대결이에요. Philosophical importance. I think we saw something important today. 그리고 이건 탁구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인공지능의 활동 영역은 점점 넓어져 주식 시장에까지 진입했다. This was the flash crash, was kind of the introduction to the public to the fact that the stock market had long been taken over by algorithms because humans can't trade that fast. 인간보다 먼저 기사를 전송한 로봇 기자가 등장하고 창작의 영역까지 침범하며 인간의 다양한 직업을 위협한다. Yeah, that has a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다고 알 수 있죠. 사람을 많이 위협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로봇보다 아무래도 로봇은 정교하잖아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은 정교한데 사람은 오차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만 봐도 이제 사람의 할 일을 점점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consequence, we will see an increasing amount of middle-class jobs coming under threat, as opposed to the more low-skilled jobs involving simply routine manual labour that was substituted by machines in the past. 자신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인류. 영화 속의 일들이 과연 현실이 될 것인가? Once they're able to think for themselves, they'll use this power to destroy us. Unless we fight back. 지금 인류는 커다란 질문 앞에 서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교수님이 인공지능이 뭔지도 알아라 라고 내주신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정말 나중에 기능이 있다고. 인공지능 97. 아무도 몰라. 이해하면 될까요? 아직 지능이고 다들 기능이죠. 그리고 그럼 이런 일들이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생각해보세요. Of AI. When in 1997, another IBM computer named Deep Blue beat the reigning world champion, Garry Kasparov. The chess world champion walked away from the match, never looking back at the computer that just beat him.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한 거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호메로스의 트로이 왕자가 그 파트로클로스를 죽이지 않습니까? 아킬레스가 화가 났어. 근데 갑옷이 없잖아. 그래서 아킬레스의 엄마 테시스가 그 유명한 그리스의 그 대장장이 신으로 헤파이스투스한테 가는 거예요. 헤파이스투스를 딱 가니까 거기에 신기한
AI가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아우토마타라고 그리스어로 이 말이 아우토 스스로. 이때 보면은 이건 물론 신화긴 하지만 이때 당시도 지능을 가진 그런 게 있었다고 말하죠. 마타 생각하는 물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이 막 움직이고 헤파이스토스가 딱 가니까 너무 아름다운 금빛 여인들이 아주 달려가면서 정절대 따른 시종을 들더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자아의식이 있는 인공지능이 그 안에 있었다. 그 꿈의 모습을 묘사한 상품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 아름답지 않은지를 제가 볼 때 우리가 한번 손님하고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한국의 SF 평론을 대표하시는 분으로 제가 일단 인공지능에는